송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을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부는 8월 30일까지 이 민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의미와 대안을 기후위기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입법 예고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신가요? 혹시 민법에서 왜 이 물건에 대한 조항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민법이 물건 조항을 두는 이유는 물권, 대표적으로 소유권이라고 하는 권리의 객체가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은 소유자는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물건의 소유자는 물건을 소비하고 변형하고 개조하고 파괴하는 등의 사실적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물건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입법예고 1항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그 의미는 동물에 대하여는 물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동물은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이 입법 예고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항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준용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 성격이 비슷한 경우에 가져다 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할 경우에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하는 주민투표에서 투표나 개표 시간 규정을 선출직에 대한 공직선거법 규정 조항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제도의 취지나 그 본질이 비슷한 경우에 규정을 가져다 쓰는 것을 준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법무부 입법 예고안을 보면 1항에서 물건이 아니다라고 해놓고는 바로 2항에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모순이죠. 그런데 단지 이러한 논리적 모순뿐만 아니라 결과에서도 법적 효과에서도 큰 모순이 발생합니다. 1항에서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을 해놓고 다시 2항에서 물건에 대한 조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1항에서 동물은 소유권의 대상에서 제외되자마자 다시 2항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번 법무부의 입법 예고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동물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기후위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을 소유자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러한 제도가 부자 나라들의 지나친 육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2019년 UN 기후위기 보고서는 육식을 줄이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자 나라의 육식을 위해서 아마존의 숲과 땅이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먹으시오 또는 저것을 먹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부자 나라에서 고기를 덜 먹어야 숲과 땅을 지키고 기후 재앙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오늘 막 학교 급식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채식 식단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프랑스 법을 보면 2023년부터 이 주 1회 학교 급식 채식 식단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프랑스 법의 목적이 바로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입법예고에 대해서 두 가지의 대안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법무부 안처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원칙에 부합하게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를 민법에서 창설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기를 권리라는 새로운 형태의 권리를 창설하고 동물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저의 두 번째 대안은 현재와 같이 동물을 소유권의 대상으로 인정하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내용을 민법에서 직접 큰 폭으로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비록 동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운 형태로 창설하지는 않지만 동물에 대한 소유권에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권리를 처음부터 민법에서 제외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물 소유자는 처음부터 동물에 대한 처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한계를 정해서 축산업을 위한 특례 입법을 고려하여 단서를 두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아래 대안입니다. 민법 제211조 2 동물에 대한 소유권. 자, 211조가 소유권 조항이기 때문에 211조 2라고 두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을 소유한 자는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지 못한다. 다만 법률에서 따로 그 대상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신체 활동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가셔서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입법 예고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교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잘 보셨는지요? 저는 지금의 기후위기는 기존 관행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쁘지 않은 기후와 지구를 물려주려면 부자 나라들과 부자들부터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부자 나라이고 선진국입니다. 감사합니다.